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자월 정미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런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 날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최고 낮은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10중 8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세 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추가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고 등촉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이고 양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음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등촉지화인 음화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 또는 보답불과 같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바로 수국화의 영향, 정화 촛불이 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와 달리 사시사철 일간 정화가 왕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대동하고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간의 특성이 매우 소융하고 조금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화 일간이 또 태어난 원령이 자월입니다. 자월은 그 본기가 지장간 개수가 왕한, 칠살이 왕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고, 일간 정화가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정화, 촛불을 켜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해서 중요한 것, 자월의 정화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작은 촛불이 수를 갖다가 감당해 내기가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겁재인 병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정화는 달과 같고 병화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데 정화가 있게 되면은 탈광된다, 탈광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이론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화가 병화를 봐서 탈광되는 경우에는 일간 정화가 신왕했을 때 병화를 보면 탈광되는 것으로 보고요. 해자 축월같이 일간 정화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겁재인 병화를 보면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정화를 도우면서 자월의 혹한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병화도 정화도 자월에 신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주해주고 병화를 생주해줄 필요가 있고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 정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에 뿌리를 튼튼하게 얻은 연후에 간목을 얻는다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인사오 등에 정화가 뿌리를 두고 간목까지 얻었다라고 봤을 때 이때는 개수가 아닌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 줄 수 있다. 아무리 정화가 왕하더라도 한수인 개수를 쓰기는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모닥불, 캠프파이어 불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불이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오면 금방 꺼집니다. 그죠? 예를 들면 산불이 나가지고 지나자가 굉장히 더딜 때 우리는 뭘 기대하죠? 하늘에서 비가 와주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정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개수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 임수를 얻게 되면은 달이 휘영청 떠 있는데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정화의 빛을 보강, 수보, 양광 해주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물론 개수를 정화가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다 그 개수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천간에 간목이 있다든가 또는 무토기토가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는 개수를 쓸 수 있지만은, 그런 통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수를 쓰기가 어렵다. 우리가 시속 100km, 120km, 130km, 150km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브레이크로 통제할 수 있다.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제 장치가 있으니까 달리는 거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급발진이라고 하죠. 통제가 안 되면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죠. 정화가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고, 임수를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 간목이라든가 식상이 있어서 제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월에 꼭 임수만 투출하라는 법은 없고 개수도 투출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완전 살중신경한 상태에서 정화가 매우 위태로운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인데, 간목이 있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을 한다든가 정화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 기토가 이 개수를 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자월의 정화는 일단 뭐다? 간목은 필수로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인사우동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병화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때는 탈광으로 보지 않는다. 개수가 투출됐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식상 등으로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임수를 얻게 되면 정화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수보양광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관계,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틀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예, 그리고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루지 못해서 편중되거나 편고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했고요. 월지 있는 자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채양, 용음이라고 하죠.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는 것이 바로 또 자수가 되는데, 그 지장간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초기가 있고요. 본기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에는 지정한 2개가 들어있는데, 임수 개수가 들어있는데, 자중에 있는 임수는 용신이라든가 격국을 논할 때 얘는 쓰지 않는다, 불용,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중에 있는 개수가 본기이면서 오로지 이 개수만을 취용하게 되는데, 자, 자수는 양, 해수는 음인데 자수의 본기는 개수가 되는 것이고 해수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그래서 자는 채, 양, 용, 음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저께까지 공부했던 해수는 채, 음, 용,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수는 양이지만 명리학에서 육친을 논할 때만큼은 음으로 쓰게 된다라고 해서, 음화가 음수를 받다, 음대 음의 관계,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가 있다. 월지 있는 자수가 일간인 정화인 나를 극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이길 거 나를 이긴다 라고 해서 극아자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을 관성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나를 공격한 것,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일체 일간인 나를 공격하는 해악을 관성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성은 2가지로 구분해 봤을 때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또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윤리, 도덕과 같은 순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고, 여자한테는 남편도 해당이 되고요. 올바른 직장도 정관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에게 역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등등 해서 일간한테 해악을 하는 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흑백 논리로 외우시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뉘앙스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일간의 특성을 그래서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 자, 어저께 공부한 병화는 칠살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정화는 칠살인 개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화는 정관인 임수를 좋아하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칠살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정관을 좋아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으면 많은 거지. 뭐 이런 개념이죠. 일간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사주를 볼 때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일간을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지만 올바른 판단이 된다. 왜냐? 일간이 그 사주의 주인공이면서 일간이 그 사주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편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양화인 병화가 월지 자수 음수를 받기 때문에 어저께는 정관격이 된다라고 했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칠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 하는데, 자월은 12개월 중에서 수가 가장 왕한 수의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수, 칠살은 굉장히 왕한데 일간 정화는 약하죠. 신약, 살왕 또는 살중, 신경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약사랑은 일간은 약한데 살이 왕하다. 살중인가도 마찬가지로 살은 무거운데 일간이 나는 가볍다. 그러니까 뭐야? 살은 무겁고 그 살을 들어 올려야 될 나는 가볍다. 체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비급이 100kg 드는 것과 경량급 50kg 되는 사람이 100kg짜리 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살중신경하면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경급제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정화의 특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등촉지화이고 지화이고 인위적인 불로 본다. 그래서 항상 정화를 생조할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하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정인인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면은 정화는 가추가동이라고 했어요. 가추가동.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막 왕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만 졸림만 가능해도 괜찮은 것이 또 음화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간목을 얻고 지지로 인사오 등의 일간 정화가 뿌리를 들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오히려 정화에 간목 하나 딸랑 있는 것보다는 지지로 인사오 등이 있어서 인사오라니까 이게 하나인 줄 알아요. 인목, 그 다음에 사화 또는 오화를 묶어서 인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학하시는 분들은 인사오라니까 인사오가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죠. 인사오라고 하는 것은 인목, 사화, 오화를 말합니다. 정화가 통근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어디예요? 인목, 사화, 오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일간이 이렇게 간목의 생조도 없고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서 일간이 생왕해지면 그때는 임수를 얻어서 정화를 병화만 수보양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도 수보양광한다. 예를 들면 물상으로 보면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호수가 있으면 그 호수가 또는 바다가 태양빛이 아니라 달빛을 보강해서 더욱더 반짝반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보양광인데,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봤죠? 정화 입장에서 상관이 될 것이고, 자월의 정화 약한데 상관이 토를 보게 되면은 정화의 기운을 더욱더 빛도 가리고 더욱 약하게 하는데, 이렇게 자진이 붙어 있으면 자진 합수도 되죠. 자진 합수, 관살이 더욱더 왕해지게 되고, 관살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일간 정화는 더욱더 심약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일지 미토를 봐서 정미일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미중 정화의 통근에서 신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정화가 미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통근되는 예를 들어서 100 중에 10이라고 하면 미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오히려 5, 60 정도 됩니다. 100원 주고 만원 빙떠 가는 그것이 바로 술토 정화의
입장에서 술토, 미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물론 진짜 뿌리 없는 것보다는 진짜 있는 것이 낫습니다만은 저 미토의 뿌리를 둬서 정화가 왕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월간에 병화가 있습니다. 이제 달이, 정화가 달이고 병화가 태양이니까 달이 태양을 보면 탈광된다 해서 이것도 이제 안 좋게 보는 이론이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화일간이 왕했을 때는 탈광되는 걸로 보여요. 예를 들면 정화가 4월, 5월, 뭐 인월 등에 태어나서 화가 왕할 때 병화를 보면 탈광으로 보지만 자월의 정화가 너무너무 약할 때는 병화를 보면 탈광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정화가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도 뿌리가 약하죠. 정화도 뿌리가 약하고 생주해주는 글자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연간에 간목이라고 하는, 병화 입장에서는 편인이 될 것이고 정화 입장에서는 정인이 될 것이죠. 그래서 일단 화는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간목으로서 생주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는 좋고 편의는 나쁘다가 아니라 정화는 약목을 좋아하고 병화도 약목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간목은 진에 통근할 수 있죠. 미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간목이 이렇게 썩 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틀 자체는 이제 간목, 정화 입장에서 간목을 얻었고요. 병화도 얻었고요. 미중 정화도의 통근도 가능하다 보니 일간이 좀 신약한 것 빼고는 사주 구조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 어렵다. 괜찮은 구조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월의 정화가 약하죠. 간목의 생을 얻고 병화의 도움을 얻는다 하더라도 지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정화 자체는 약합니다. 근데 생시에서 자수를 얻고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 자, 경금은 정제라서 좋다, 재물이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수가 왕한데 금은 수를 생각하고 수는 일간을 공격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잠이 원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자수가 있어서 한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라고 봤을 때 경자시 또는 신의 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썩 좋아 보이지 않다. 경자 신의 시가 되면 운이라도 일간을 도울 수 있는 목화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충미충이 되죠. 아까 미중 정화의 간신이 통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미충이 되게 되면 미중 정화가 개고가 돼서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미중에 있는 정화가, 그나마 있던 정화가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뭐 개고론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지장간에 있는 것은 충계돼야 좋다 이렇게 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다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술시 같은 경우 술미형이 된다 하더라도 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토가 좀 많아지는 것이고, 뭐 술중 정화, 미중 정화 이 정도 어느 정도 보존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토 술토는 정화 병화가 통근할 수 있지만은 100을 주고 10,000원 뺏어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근하지만 설기되는 것도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화 자체가 자월에 약한데, 그죠? 약한데 그 기운을 더욱 뺏어가게 되고, 또 토는 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리는 역할까지 하게 되니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그 토가 다시 금을 생하고 금은 다시 뭘 생한다? 수를 생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운이라도 뭐 목화운으로 가면 좋을 것 같으나 신축시 경술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도 썩 좋은 발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민시 같은 거 말씀드리면 아까도 정화일간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미중 정화의 간신이 통근하고 있어서 약하다라고 했고요. 인사후 등에 뿌리를 둘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민시가 되면 이제 정화 인에 통근하죠. 정화만 통근하는 게 아니라 병화도 통근하죠. 병화만 통근하느냐? 간목도 통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화가 이 인목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세력을 좀 많이 얻게 되죠. 자진합에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도 세력을 얻었습니다. 요거는 핵심은 뭐다? 물론 이제 임수로서 수보 양광 뭐 어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화, 병화 또 간목도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요거 목화운이 좋을지 금수운이 좋을지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건 그렇고, 그래도 뭐 경자, 신축, 경수, 신해시보다는 그래도 이미지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천간에 투출되는 거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이거는 목은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인사호 중에 하나죠. 정병정화가 차에다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을목의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정편인 혼잡이다고 해서 자꾸 뭐 아빠가 바람 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바람 피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화 입장에서 간목은 나를 생해줄 수 있는 정목이지만 을목은 습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정화가 이렇게 불을 피운다, 물 묻은 풀 같다, 불 피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습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화한테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좌우충이 되지 않으면 자진합이 되는 것이고 오미합이 되는 것이다. 오미합이 되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게 되겠죠. 아무리 좌울에 자진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대적으로 화의 기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무신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기우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한데 상관, 재성을 보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